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히프노버딩이라는 책을 읽어볼 거예요. 네, 평화로운 출산, 히프노버딩이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산이 다가왔어요. 네, 아마 이제 곧 저희 이제 2세가 태어나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선택해본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자연주의 출산을 할 건 아니지만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굉장히 평화롭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히프노버딩 자체가 약간 의료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여자의 힘을 믿고 그렇게 자연주의 출산을 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체면 출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약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체면을 걸면서 엄마가 나는 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체면을 자꾸 걸면서 네. 출산을 평화롭게 한다는 얘기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사실 출산하면 느낌이 어때요, 혹시? 좀 약간 두려워요. 그쵸? 네. 이렇게 집단적으로 출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긴장을 유발하고 고통을 극대화하고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이 책에서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봐요. 근데 집단 인식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는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불필요한 의료적 개입은 하지 말고 임산부랑 남편이랑 태어날 아기 3명이 출산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네. 이렇게 3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출산이었는데 어떤 종교적이고 의학적인 이유들 때문에 출산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대요. 뭐 의학적인 이유는 어느 순간 마취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마취를 하다 보니 출산 장소가 집에서 병원으로 옮겨지고 또 마취하다 보니까 또 추가로 넣어야 되는 약물들이 있겠죠. 그쵸. 유도제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출산 형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점점점 두려움이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거였지만 두려움이 커져 갔겠네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출산을 할 때 교감신경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가지고 자궁이 수축이 돼버린대요. 자궁이 결국은 수축이 되면 아기가 나오려면 이완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근데 수축이 활짝 되니까 열려야 되니까. 네, 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하. 평온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자궁 근육이 열리고 고통이 없이 출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지금처럼 큰 고통은 아니란 뜻인 것 같아요. 자연주의 출산하시는 분들 봐도 고통이 있긴 있어 보이더라고요. 오케이. 히프노버딩의 기본 테크닉은 총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4가지가 뭐죠? 호흡, 이완, 시각화, 심화예요. 네. 먼저 호흡은 자세한 거는 저희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완은 바로 누운 자세는 베개를 통해서 상체를 살짝 세운 자세. 네, 여기도 지금 저희 임산부도 잘 때 보면 침대에 베개가 몇 개 있으시죠? 한 3개쯤 있어요. 아니에요. 5개 정도 있는데요. 네, 5개를 다 이용해서 세워서 잡니다. 그게 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측면 자세 이렇게 옆으로 왼쪽으로 누워서 자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베개를 안고 한 다리로 올릴 것. 저도 그렇게도 많이 자요. 그 다음 3번째는 시각화예요. 아기를 낳을 때 그 전에도 연습을 하면 되는데 꽃봉오리가 이렇게 다물어져 있다가 꽃봉오리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하래요. 약간 체면 거는 자기 몸의 체면을 네. 그래서 이완을 시킬 수 자궁이 있도록 시각화 이미지를 자꾸 생각해 보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4번째는 심화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이 4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양적인 면에서는 히프노버딩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고 단백질, 안전한 생선, 녹색 식품, 항색 식품, 적색 식품, 과일 등 많이 먹으라고 하고요. 운동도 여기는 굉장히 강조해요.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운동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금 다니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은 별 영향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아기가 빨리 나오는 영향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걷기, 허리 통증이 생기는 자세 피하기, 허벅지 안쪽 다리 근육 단련하기, 개구리 띵 뛰기, 골반 저 운동, 골반 약간 돌리는 짐볼 운동 같은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운동을 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근육을 키우는 게 좋겠죠. 네, 나올 때 출산하려면 근육은 키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빨리 나오는 데는 상관없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여가도 체면을 통해서 여기는 회전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가이신 분들은 한번 알아봐도 될 것 같아요. 억지로 돌리는 걸 별로 추천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통의 조짐과 예정일. 처음에는 연습 진통, 수축이라고 하죠. 연습 진통이 와요. 그리고 아기가 조금씩 내려오는 게 느껴지고 분비물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예정일은
통계적인 평균일 뿐이지 95% 이상의 산모가 예정일과 다른 날짜에 아기를 낳는데요. 그래서 예정일과 다르다고 해서 굳이 막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8주에서부터 42주까지는 정상분만이니까 굳이 유도를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아기와 산모의 몸 속도에 따라야 되는데 유도분만 이런 걸 하면은 결국은 보통 네. 약물을 넣게 되고 약물 점점 더 추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걸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진통을 시작하게 하려면 매운 음식을 먹어도 된다네요. 또는 그 아까 시각화한 꽃피는 거 상상하기, 걷기, 목욕, 약간 배에 물이 직접 닿도록 자극을 주래요. 그 다음에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래요. 그래야 아기가 나온다고. 그 다음에 출산할 때 동반자 남편이랑 교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고통을 줄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진통의 시작과 대응 방법은 양수가 세면은 보통은 의사들이 어떤 약을 사용해서 빨리 아기를 빼내려고 한대요. 근데 이 책에서 생각만큼 위험한 순간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양수가 세도. 그래서 양수가 세도 진통이 자연스럽게 시작될 때까지 가능한 집에 오래 머물렀다가 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진통이 시작되면 긴장을 완화하고 진통호흡법, 아까 호흡 얘기했었죠. 호흡법을 통해서 효율을 올리고 진통 간격이 3, 4분 정도가 되면은 병원에 가면 된대요. 긴장을 풀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또 화장실을 자주 가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나올 공간이 생겨야 돼서. 갑자기 진통이 멈추면은 인내하면서 진보를 타거나 살짝 마사지를 하거나 걷기 등을 하면서 기다려야 된대요. 출산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산모의 체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딸꾹질, 트림, 포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한대요. 근데 그때가 거의 다 온 거래요. 아 진짜 그만하고 싶다 싶으면 아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출산의 모든 감정을 집중하며 완전히 긴장을 풀고 이완된 상태에서 믿고 기다리기. 출산의 순간이 오면 산모는 아래로 숨을 내보내는 호흡. 얼굴로 힘주지 말고 자꾸 아래로 숨을 내보내래요. 자세는 반쯤 기댄 자세, 측면 자세, 개구리 자세, 스커트 자세 다양하더라고요. 꼭 수술실 의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다양한 자세에서 진행할 경우 이제 흡입기 이런 거 필요 없이 부모 중 한 명이 받아서 이게 중요해요. 태어난 직후에 엄마의 가슴이나 배에서 아기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 근데 이거는 병원에서 가능한가요? 요즘에는 많은 병원들이 해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태어나면 이렇게 엄마 가슴에 나오자마자 올려줘요. 엄마 가슴에 이렇게 네. 올려주나요? 잠깐이라도 1, 2분이라도 올려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탯줄도 빨리 끊지 말라고 해요. 여기는 탯줄도 조금 기다려서 탯줄이 막 뛴대요. 이렇게. 네. 그게 멈추면 끊어줘야 아기가 고통이 없는데 어떤 병원은 빨리 끊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하고 싶으면 의료진 선택을 잘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근데 그거를 의료진은. 다 물어보고 하면은 진상인데. 히프노버딩을 하는 의료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의료진을 선택하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생아 돌보기. 출산하고 나서 아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아기가 보내는 몸짓과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할수록 아기는 더 만족감을 느낀대요. 엄마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더 울지 않게 되고 신생아 시절의 욕구 만족이 아기에게는 신뢰감을 주고 독립성을 키워준대요. 이거 약간 아기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기는 사실 자기의 표현을 못하니까 계속 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제대로 안 들어주면 계속 더 울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소통 수단이. 네. 근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충분히 만족감 있게 해주면 아기는 울 필요가 없겠죠. 아까 어떤 책에서는 울어도 잠깐 놔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지난 책에서는 그냥 냅둬라 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충분한 만족감을 주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책에서는 심지어 아기가 잠에서 깨어나서 울기 전에 입을 움직이기만 시작할 때 그때 엄마가 바로 반응해주면은 아기가 울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기가 울기 전에 그냥 조금 뭔가 조짐이 보이면은 가가지고 달래주면 이렇게 놀아주면은 아기가 안 운대요. 울 필요가 없어서. 그니까요. 지난 책에서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애가 지쳐가지고 이제 내가 울어봤자 소용이 없네 라는 걸 강조한 것 같으면 얘는 내가 굳이 울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나를 다 해결해 주실 텐데 라는 약간 믿음? 이게 네. 전 조금 더 맞는 것 같네요. 네. 저도 이거는 괜찮은 것 네. 같아요. 얼마나 안 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기를 안아줄 때는 다들 하겠지만 왼쪽으로 안아서 양육자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안정감을 느끼고 애정 표현 많이 해주고 트림하는 거나 변 보는 거에 막 부정적인 반응하지 말고 그리고 모유 수유는 꼭 하는 게 좋다. 자연주의 출산인 만큼. 여기는 또 모유 수유가 좋다. 사실 이 책은 CD를 보고 연습해야 되는 책이에요. 네. 이게 보면 별도 부록으로 CD가 있더라고요. 네.
호흡법이라든지 또는 시각화 4가지 테크닉 있었죠? 네,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지 아마 출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출산하기 전에 한 번쯤 꼭 추천해요. 이제 이렇게 총 4가지의 책을 봤었는데 그걸 통해서 느낀 게 첫 번째, 일단 아기한테 저는 많은 사랑을 줄 거예요. 아기가 방금 여기서 나왔듯이 만족감 없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자기의 반응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기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 예의 없게는 안 키우려고 합니다. 안 되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빠가 되도록 한번 이 4가지 책을 읽고 얻은 교훈이에요. 저도 뭐 일단 이 책을 읽고 마음이 많이 편해지긴 했어요. 그냥 출산을 고통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양육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자꾸 사람들이 고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너무 막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힘들다고 하고 주위에다가 자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키울 수 있겠냐, 너희 둘이 막 이렇게 자꾸 겁을 주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다. 출산이든 양육이든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바꿔주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책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출산 뒤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뒤에 아기를 데리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